일문단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제가 응용 처리해 드릴게요.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 나와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시라는 거죠. 자, 다시 거슬러 가볼게요. 문단 번호 다 매겼나 확인해 보세요. 자, 1문단부터 자, 마지막 문단까지 문단 번호 붙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 딱 보면은 검사용 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군. 발견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요구되는 게 뭐냐 했더니 저비용, 고비용, 저비용에다가 신속 정확한 것. 이제 이게 요구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문장 보니까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건데 뭘 활용해가지고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읽게 되면은 검사용 키트에 관한 얘기고 저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그 다음 항원 항체 반응을 활용하는 것. 근데 항원 항체 반응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게 이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쭉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얘가 화제니까 화제와 관련된 비교쌍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봤던 그 지문, 기술 지문과 마찬가지로 얘도 기술 지문 치고는 이 비교쌍이 또 저 뒤에 쫙 밀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문단 지나서 나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3문단 가봐. 3문단에 직접 방식하고 경쟁 방식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LFIA가 화제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비교쌍이 이게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볼게요. 직접 방식 자 1번 보시고 형광펜 다시 경쟁 방식에 형광펜 하시고 비교쌍 두 번째인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왜 이 문단을 건너뛰어버렸냐면은 비교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비교쌍이 나와 있는 3문단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자, 그러면 직접 방식하고 경쟁 방식에 뭘 찾아야 돼? 차이점을 찾아야죠. 차이점이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 형광펜으로 색깔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 얘가 기준이야.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을 찾는 거거든. 우리 이제 최소한 읽었고 최대한 다 풀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게 직접 방식에서는 뭐냐 했더니 자, 여기 가볼게요. 포함되어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삐리리 하면서 검사선에 항체와 결합해 경쟁한다.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 그 위쪽에. 자, 여기 따라서 검사선이 여기서부터 색깔. 자,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 색깔 딱 해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가 색깔이 나타나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무슨 말이야?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색깔이 나타나면은 검출된 거야, 안 된 거야? 검출이 된 것으로. 발색되면 검출된 것으로. 이게 직접 방식의 차이점이야. 간접 방식은 뒤쪽으로 가면은 한편 이제 이 부분부터인데 찾아봐. 충분히 많다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문장 구조가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아까는 발색되냐 안 되냐가 조건으로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건 거꾸로 돼 있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삐리리한 것이므로 이 부분부터가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조건이지.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발색 여부를 찾는 건데 발색 여부를 뒤쪽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해요. 그쵸? 얘는 더군다나 발색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문장 구조를 만들어놨어. 약간 헷갈리게. 그치? 정리하면 이거야. 직접 방식은 색깔이 나타나면 자 검출된 거야 안 된 거야? 검출된 것으로. 근데 얘가 이제 문제야. 충분히 많다면 발색돼야 안 돼요? 발색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발색되는 걸로 한번 고쳐볼게요. 만약에 발색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많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하면 뭐죠? 발색이 됐다면 뭐야? 발색이 됐다면 충분히 적거나 아예 없거나 그 얘기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동일하게 출발점을 맞춰서 발색이 됐다면은 뭘 의미한다고? 검출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예 1도 검출이 안 되거나 조금만 검출되거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x라고 단순화 해버릴게요. 그냥. 알겠죠?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찾는 게. 더불어 주어진 기준과는 다르게 첫 번째 문장에 주어진 기준과는 다르게 별도의 차이점이 또 있어. 특정 물질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건데 형광펜으로 색깔을 볼게요. 특정 물질은 뭐라고요? 항체입니다. 항체. 직접 방식에서는 특정 물질이 항체고요. 얘는 봤더니 특정 물질이 뭐라고 나왔어요? 목표 성분 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목표 성분 자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항체라고 했고 얘는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이게 비교수상과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방식.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됩니다. 3점짜리 보기 문제 있잖아요. 3점짜리 보기 문제. 53번이 역대급 문제였거든요. 이게 어려웠습니다. 이 보기 문제 풀이할 때 대단히 이제 수월해지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수월하게 됩니다. 수월하게 돼. 자,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다시 앞장 넘어가셔가지고 방금 봤던 3문단 마지막 문장 있죠. 3문단 마지막 문장에 3마에 보시면은 세균은 그러면은 무슨 방식이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쌍이 보면은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 있는 건데 라고 출발을 해주시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이냐를 이제 찾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세균이니까 세균은 3문단 마지막 문장 보면은 세균은 직접이야 경쟁이야? 직접 방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보기의 사례는 직접 방식에 관련된 것이다. 그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시면 선지 가운데서 2번 선지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A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겠군 그랬잖아요. 이제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이 문단의 내용에 처음부터 너무 함몰돼 버리면은 문제풀이에 지장이 와요. 왜냐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마지막 문장까지 읽었을 때 뭐가 머릿속에 남아야 돼? 직접 방식은 이런 것이고 경쟁 방식은 이런 거야 라는 게 남아야 돼. 이 문단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그 기억 날 수도 없어요 사실.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문단으로 가봐. 이 문단 가면은 일단 이 문단 두 번째 문장부터 봐보세요. 이 문단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은 이게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키트, 검사용 키트의 구조가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뭐 있어요? 시료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체가 있나요? 결합 패드가 있고요. 결합 패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반응막이 있죠. 그렇죠? 네 번째는 뭐가 있죠? 그렇지. 흡수 패드가 있어요.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여기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버리면은 3문단서부터 정신이 산만해져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 풀 때 가시면 돼. 지금 이거 판단할 때 이제 이 문단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단을 건너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건너뛰라는 얘기는 아니고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읽되 그냥 편안하게 비교성 찾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2번 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문단으로 가는 거야. 찾아봐. 뭘 찾아야겠니? 자, 봐봐. 2번 선지 봐봐. 어디를 가야겠어? 결합 패드를 가야지. 결합 패드를 가야지. 결합 패드에는 뭐가 들어있니? 찾아봐. 결합 패드에는 복합체가 들어있거든. 복합체가. 그러니까 결합 패드 명칭이 왜 결합 패드야? 들어온 식기하고 원래 있던 거하고 결합을 하는 공간이야. 원래 들어온 건 뭐야?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식중독균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될 우리 급식에서 먹는 국이야. 국을 한 숟갈 가져온 거지. 그거 이제 집어넣은 거야. 이제 키트에다가 뭐 뿌렸거든. 어쨌든가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뭐야? 이 시료 패드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복합체하고 결합을 하는 거거든.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 복합체는 결합 패드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 가로로 이동하는 거니 세로로 이동하는 거니? 시료의 이동 방향을 봐.
가로로 이동하는 거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겠지? 그치? 그 맨 왼쪽에 뭐가 있는 거야? 시료 패드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고, 시료 패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 패드가 있는 거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반응막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 반응을 일으키고 나서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결합되고 또 결합되니까 애초에 처음에 들어왔던 시료의 양이 그렇게 줄어들겠지. 그치? 그 남은 찌끄레기들이 이제 흡수되는 곳이 이제 흡수패드야. 그치? 이렇게 오는 거야. 이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2번 선지 판단하면서는 이 결합 패드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합 패드에는 복합체가 있는데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 복합체라고 하는 녀석은 아마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복합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은 빗금친 이 부분, 자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무엇에 무엇이 붙어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단 봐봐. 이 빗금친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 특정 물질이야, 표지 물질이야? 표지 물질 맞니? 표지 물질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특정 물질이 붙는 거지, 맞니? 아래에 있는 몸통에 해당하는 게 표지 물질이라면은 위에 슬쩍 들러붙어 있는 빨간색 빗금이 바로 뭐야? 얘가 특정 물질이야, 특정 물질. 이해됐냐? 문제 풀면서 읽으시면 돼. 그러고 보니까 이 식기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비교상 사이의 차이점 위주로 읽어두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고. 뭐가? 특정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 물질은 직접 방식에서 특정 물질은 뭐였더라? 항체였고, 이건 기억이 나야 돼. 이건 기억이 나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야? 경쟁 방식에서는 항체가 아닌 뭐였어. 이렇게 이 정도는 기억나야 돼. 그러니까 직접 방식이니까 이 특정 물질이 뭐야? 이제 산문단으로 가는 거야. 산문단에서 아까 이게 갈 필요도 없이 기억이 나야지. 특정 물질은 직접 방식에서는 뭐라고요? 항체라고, 항체. 이거 기억이 나야지. 이건 기억을 해야 돼. 이건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모습은 가서 지문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기억으로 반드시 내 머릿속에서 호출을 하셔야 돼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 확인해서 얘를 찾는 순간, 항체네. 이렇게. 이제 뭐만 판단하면 돼? 뭐가 붙어있는, 그랬잖아. 그 붙어있는 이 빨간색 빗금친 특정 물질에 관한 진술인 거야. 주어가 뭐야? 얘가 특정 물질이라는 거죠, 얘가. 표지 물질에 어디에 뭐가 붙어있다고 그랬으니까 표지에 특정 물질이 붙은 거지? 그래서 얘는 특정 물질이야, 지금 뭐. 이 식기가 특정 물질이야, 특정 물질. 그치? 그럼 얘는 항체입니까? 아닙니까? 항체가 아니죠. 균이잖아요, 균. 항원 항체 반응할 때, 그죠? 세균에 해당되는 거는 항원이 항체야. 항원, 그치? 얘는 항원이 항원, 균이기 때문에 항체하고 다른 녀석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항체가 아니라 특정 물질, 여기서 특정 물질은 뭐라고 말해야 돼? 목표 성분 자체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목표 성분이 뭐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대상, 그 목표로 하는 그 성분. 알겠지? 그래서 이제 2번 선지가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밑에 이제 3, 4, 5번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판단에 서면 2번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셨어야지. 그럼 이제 1번 선지는 뭐니 얘들아? 자, A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 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항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죠. 항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존재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필요하다. 그렇지? 그럼 이제 LFI를 이제 개발하기 전에 이 항체를 임의로 항체가 뭐 사방에 깔리는 건 아니잖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왜 그래요? 항체가 어디 들어있는 거였니 얘들아? 항체는 지금 시료 자체하고, 자 보면은 이 항체라고 하는 게 이 결합한다라고 할 때 이 항체라고 하는 게 특정 물질로 결합을 하는 거잖아. 특정 물질로. 거기다가 또 뭐니? 저기 반응막에서도 다시 두 가닥이 있어요. 지문 이 문단 봐봐. 그러면
반응막에 두 가닥이 있는데 항체 한 가닥, 항체 한 가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결합회디에서 활동할 항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료와 결합해야 돼. 그래서 살모넬라 균과 얘가 뭐야? 시료는 시료, 목표 성분인 시료와 결합하려 할 수 있는 항체가 존재해야 결합회디에서 어찌어찌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뒤에 반응막에서 다시 항체와 다시 결합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결합하고 뒤에서 또 결합하고. 이게 무슨 방식? 직접 방식.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문제 풀이하면서 이 문단을 그때 가서 깊이 있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필요한 부분만. 이제 4문단 가볼게. 4문단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은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이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원래는 4문단까지 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맞지? 4문단 갑니다. 한편이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 내려가시면은 추가 정보입니다. 저 거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4문단 왼쪽에다가 추가 정보라고 써볼게요.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요즘에 그 독서 문제의 새로운 트렌드는 이 추가 정보라고 하는 게 뒷부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얘가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짤막하게 끝내고 뒤에서 정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앞부분에서 한 얘기를 했으면은 뒷부분에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요즘 트렌드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런 이 트렌드에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볼게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성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정확성.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이 얘기 잘 들었지? 이 얘기예요. 휴대성과 신속성 아까 나왔었는데 기억나요? 저렴한 비용에다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찾는다고 일문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녀석 앞부분이 그런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정확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거야 그런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면은 첫 줄에 다시 정확도라고 나와있어요.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나머지 쭉 편안하게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건데 문제 풀 때 이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서 두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정확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민감도와 나머지 하나는 뭐죠? 특이도, 민감도와 특이도. 민감도의 정의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특이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봐보세요. 자,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보겠습니다. 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을 말하는 비율.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판정 자체가 항상 양성이라는 얘기예요. 양성이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양성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래서 비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비율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야. 판정 자체는 양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쓴 거야? 비율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판정 비율. 그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민감도에서 강조하는 거는 있을 때의 양성 판정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다시 여기 민감도 다음에 나오는 거 뭐야? 특이도예요, 특이도. 자, 이때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판정을 하긴 하는데, 자,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자, 없다라고 판정하는 거죠. 양성, 음성이라고 판정을 하는 비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율을. 자, 이렇게 판정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민감도, 얘가 특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로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 읽을 때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문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문제는 52번입니다. 자, 52번으로 가실게요. 52번으로 가시고요. 이제 다시 돌아올 거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직접 방식, 경쟁 방식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알겠죠? 머릿속에 담고 뒷부분은 체크만 일단 해두셔. 그리고 기억까지는 안 날 수도 있는데 위치 정도는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어야지. 위치 정도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문을 내가 이제 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문제 풀이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사문단에 여기 양성이니 음성이니 진양성, 진음성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 지문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내가 이제 한번 써볼게. 예를 들면은 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일단 놔두고 양성이라고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음성이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선, 표준선, 검사선에서. 그러니까 검사선, 표준선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검사선이 있고 뒤쪽에 있는 표준선이 있어요. 지금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검사선에서는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 거야? 아니면 채점을 하는 거야? 검사선은 문제를 푸는 거지. 비유하자면. 그러면 문제 푼 거에 대해서 표준선은 뭐 하는 거야? 채점을 하는 거죠. 맞다, 틀리다. 얘는 뭐야? 몇 번이다. 얘는 뭐야? 맞다, 틀리다. 그럼 지금 말하는 건 검사선이야, 검사선이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고 음성이라고 판정하는 비율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검사선에서 양성이라고 판정한 게 자, 다시 나누면은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뭐 한 결과? 채점한 결과. 표준선에서 채점한 결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참인 경우를 뭐라고 그래? 아, 진짜다. 참이다. 진짜다. 뭐가 진짜야? 양성이라고 판정한 게 진짜다. 그러면 뭐라고 이걸 보고? 진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양성이라고, 그 양성이라는 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유, 있다는 얘기고, 음성은 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있다라고 판정을 한 게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거짓이다. 거짓 위자, 위선적이야 할 때 위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이다. 뭐가 거짓이야?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게 거짓이다. 이렇게 위양성, 그죠? 이게 이제 사문단 내용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없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전과 동일하게 참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어? 거짓일 수도 있죠. 참인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진짜다, 참이다, 진짜다, 참이다. 뭐가? 음성이라고 판정한 게, 그래서 음성이라고 판정한 결과가 진짜다. 뭐라 그래? 진음성. 그럼 거짓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뭐죠? 음성이라고 판정하는 게 거짓이다. 위자를 이제 쓰면 돼. 위자를 이렇게. 음성이라는 판정이 거짓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게 이제 사문단 내용이야. 이거 문제 풀면서 다시 돌아오시면 돼. 알겠지? 이거야. 그럼 아까 이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여기 민감도 있죠? 민감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제. 그럼 민감도는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실제로는 있는 경우인데 자 뭐라고 판정하는 비율이었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야. 양성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양성으로 판정한 거야. 음성이라고 판정할 수 있죠. 음성 없다라고. 그러면 이 양성 판정의 비율이야, 음성 판정의 비율이야?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을 말하잖아요. 그럼 얘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있는 상황에서 있다라고 판정했으니까 진이야, 위야? 진이죠, 진. 있는 거죠. 맞는 거. 그래서 맞다, 참이다, 진짜다. 뭐가?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게 진양성이에요, 진양성. 그럼 이제 없다라고 잘못 판정, 거짓으로 판정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없다라고 판정한 거예요. 없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성이라고 판정한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음성이라는 판정이 진짜야, 가짜야? 가짜. 거짓이 그러니까 위음성이죠, 위음성. 이렇게 판정할 수 있고 저렇게 이거 이해되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의 비율이 높을수록 정확도가 어떨까요? 올라가겠죠. 왜? 있는 걸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정확한 거잖아. 근데 있는데 없다라고 거짓으로 판정한 비율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거꾸로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정확도가 올라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보세요.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가볼게요. 문제 뒤로 넘겨서 52번 갑니다. 이제 52번에서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삐리리 했을 때 정확성 측정합니다.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했어요. 민감도니까
민감도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높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뭐 아니면 뭐 해야 돼? 진양성이 높거나 위음성이 낮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에 들어갈 말은 자, 적을수록이라는 전제가 나왔으니까 많을수록이 아니라 적을수록에 해당되는 거니까 뭘 찾아야 돼? 위음성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자리에는 위음성이 들어가는 거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B는 뭐예요? 이제 민감도가 아니라 특이도 이거잖아요. 특이도는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특이도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이제. 맞니? 특이도는 없는 상황이야. 근데 없는데 있다고 판정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요. 그쵸? 거짓이죠? 자, 그러면 거짓이라는 말을 먼저 쓰는 거야. 뭐라고? 위라고. 없는데 있다라고 잘못 판정한 거야. 거짓이죠. 어떤 판단이 거짓이야? 양성이라는 판정이 있다라는 판정이 거짓이야. 이렇게. 그죠? 그 다시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겠니? 없는데 없다라고 참이야 거짓이야? 참으로 판단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 양성, 음성이라고 참으로 진실되게 진짜로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어떤 경우에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가? 어떤 경우냐? 없는 거를 없다고 판정한 비율이 높아야죠. 응? 그래서 얘가 높아야 되고 거꾸로 얘는 뭐야? 잘못된 거짓 판단은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것 또는 낮은 것. 근데 주어진 조건이 자, 적을수록 많을수록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진음성이 많을수록이라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라고 이제 나온 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은 독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독서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곧바로 쉬는 시간 좀 갖고 난 다음에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셨죠? 좋아요. 여기까지.